예,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뭐 소식들 여러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그 소식도 있습니다. 그 스위프트가 이제 본인들 분명히 그 리플사 CEO와 스위프트 CEO 둘이서 파리 핀테크 포럼 나왔을 때 그 얘기했죠. 본인들은 블록체인을 지금 POC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예, 별로 그 블록체인으로의 금융기관들이 적용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안 쓸 걸로 보이는데, 뭐 본인들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워라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그동안의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스탠스는 거의 뭐 우리가 그냥 혹시나 해서 테스트는 해보겠는데 이거 다들 이제 비용 때문에 안 쓸 것 같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참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기사에 따르면 스위프트가 내년까지 해서 본인들 GPI 솔루션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얘기가 많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요거 이게 좀 묵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묵은 건데 2017년 12월 말에 얘기한 겁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때 얘기한 건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들터지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구만 보면은 리플사는 마치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식과 이 소식, 이 두 가지, 그리고 여전히 떡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3의 코르데비라는 코르다 세틀러라는 이 코르다 네트워크에서 이제 세틀먼트 분산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초로 적용된 게 XRP죠. 근데 얘네가 스위프트 GPI 요것과 연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마침 최초의 세틀먼트 자산으로 XRP를 넣어줬기 때문에 R3와 스위프트의 관계, 그리고 R3와 XRP의 관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역시 스위프트는 이제 리플사의 솔루션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위해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위프트와 리플사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올 때 그것들의 진위 여부,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기본 베이스 되는 그런 관계들 부터 시작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앞으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지금까진 그래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왜 오늘 이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R3와 스위프트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들리는 소식 중에 거의 10 중에 9은 다 틀린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베이스로 깔려있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이해하심으로써 앞으로 들리는 소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왜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과연 스위프트라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은행들이 연합해갖고 만든 협회입니다. 그죠? 무엇을 위해 만들었죠? 목적이 뭐죠? 핵심만 간결하게 봅시다. 얘네 위해 만들어졌고요.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입니다. 중앙은행이 연합한 게 아니에요. 시중은행들이 연합해서 이 스위프트라는 일종의 협회를 만들었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바로 페이먼트를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페이먼트와 세틀먼트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항상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를 구분 짓지 않으면은
리프사가 하려는 거, 리프사가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하려는 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페이먼트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식당 가갖고 밥을 먹고 나면 결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봅시다.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그 순간에 이게 금액이 얼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누가 지불하는 사람 누구고 누구한테 돈이 가는 거다. 이런 영수증의 명세서 같이 뜨잖아요. 이건 뭐 전표라고도 부르죠. 그런 내용들, 대금에 대한 청구 내용들이 만들어진 그 순간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틀먼트는 뭐냐? 나중에 그 카드회사 결제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죠. 카드사에서 청구해서 돈을 빼가죠.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게 세틀먼트예요. 그러니까 페이먼트는 일종의 이 문서상의 뭐라 해야 될까요? 누가 누구한테 얼만큼 돈을 주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채권 채무관계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누가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 그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비유는 가능합니다.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해가 없도록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비유를 지금 신용카드 쓰는 상황과 이제 비유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하지만 간결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틀먼트는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거, 페이먼트는 약간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그 종이상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돈이 실제로 움직였을 때 세틀먼트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스위프트는 이 바로 페이먼트 요 부분을 위해서 이 스위프트라는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으려면 이 페이먼트라는 게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2번 실제 돈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표준화된 뭔가가 없다고 하면 서로 페이먼트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표준화된 뭔가 이런 메시지 그거를 담당해줄 스위프트라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드는 바로 최근까지도 만든 GPI라는 솔루션이 바로 요 페이먼트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게 스위프트는 페이먼트 이 시스템만 제공을 합니다. 세틀먼트에 대한 건 없어요. 그게 바로 리프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리프사는 이 분야까지도 있죠. 뭐가 있죠? 엑스라피드라는 게 있죠. 그리고 페이먼트 시스템으로는 솔루션으로는 엑스커런트가 있죠. 요게 차이점입니다. 스위프트는 세틀먼트 시스템이 없어요. 솔루션이. 하지만 리프사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위프트는 페이먼트 시장만 본인들이 타겟을 삼고 있거든요. 근데 리프사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페이먼트도 페이먼트지만 세틀먼트에 대한 솔루션까지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입장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를 명백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프트에 대해 간단히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런 스위프트는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을 해야겠네요. 이런 스위프트는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고객이 멤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멤버가 11,000개가 넘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웬만한 금융기관들은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에. 여러분 단적으로 은행들만 스위프트 코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위프트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되면 코드를 부여하는데요. 여러분들 삼성도 스위프트 코드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뭐 현대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다 스위프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입해서. 당연히 돈도 내겠죠. 비용도 낼 겁니다. 참 재밌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뭐 수출입이라던가, 그러니까 해외로 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스위프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고 동시에 웬만한 전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다 가입해 있다는 사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시장 지배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스위프트가 있는 이 금융 현재 시장, 이 시장에서 리프사가 하려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프사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현재 시장에서 리프사는 뭘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스위프트를 박살내고 싶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나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스위프트를 박살내기 위해,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게 바로 리프사의 목표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이 틀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요거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는 이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갑자기 물음표냐?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하려고 뭔가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들한테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페이먼트가 너무 느려요. 느린 거랑 세틀먼트를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비유를 온라인 쇼핑이랑 많이 비유를 하죠.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얘기할 때 많이 비유하는 게 제가 온라인 쇼핑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랑 배송, 이 두 개로 나눠서 이거를 각각 페이먼트와 배송 쪽은 세틀먼트로 생각을 해보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온라인 쇼핑이란 게 없을 때 보통 저희 다 어떻게 했나요? 현장에 갔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고른 뒤에 사갖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인터넷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쇼핑이죠. 그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 판매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상품을 온라인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들, 갖가지 정보들로 인터넷 웹사이트,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한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고객이 원한다면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하면서 상품 결제가 돼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상품을 전달을 해줘야겠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배송물류 시스템을 활용을 하겠죠. 택배 서비스라던가 뭐 마음이 급한 고객들은 뭐 퀵 서비스, 돈을 좀 많이 지불하게 되지만 그런 걸 이용한다든지 방법으로 수령을 하겠죠. 어떤 고객들은 약간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판매자한테 와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물류 시스템 이용해서, 배송 물류 시스템 이용해서 전달을 받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랑 비유할 때 이 비유를 많이 들었고, 지금 역시도 이 비유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자 어떤 게 발전하게 됐죠? 온라인 쇼핑이 초창기 때만 해도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오전에, 이미 밤이긴 하지만 오늘 평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낮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을 하죠, 오전에. 그럼 언제 도착하죠? 막 저기 외딴 섬에 살고 계시거나 독도나 막 울릉도 또는 뭐 제주도가 아닌 이상, 특히나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지역은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후에 바로 도착합니다. 다음날 한 2-3시면은 도착할 거예요, 택배 서비스로. 그죠? 옛날에 이랬나요? 온라인 쇼핑몰 없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우편도 엄청 느렸죠. 일주일 걸리고 그랬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온라인 쇼핑몰 초창기 때도 어떤가요? 초창기 때도 오늘날처럼 빠르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느렸었죠. 며칠은 걸렸죠. 그런데 오늘날은 왜 빨라졌을까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이 시장에 많은 금액이 몰려들게 되고, 여기에 뭔가 상인들이 이익을 얻을 만한 요소들, 그런 수요가 생긴 거죠. 고객들이 물류 배송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판매자가 보내는 물건은 다음 날이면 도착한다. 굉장한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이런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송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점점 빨라지게 된 거죠. 일종의 수요가 창출됐으니까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를 왜 얘기하냐?
아까 리프사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페이먼트가 너무 느려요. 이겁니다. 페이먼트가 느린 거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면 세틀먼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잘.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세틀먼트 돈을 움직이려면 페이먼트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큼 줘야 된다는 그 관계가 설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야 세틀먼트가 시작될 수 있는 건데 돈을 움직이겠죠. 근데 페이먼트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이런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냥 글로벌 세틀먼트가 아니죠. 리얼타임 세틀먼트입니다. 실시간 세틀먼트, 이거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페이먼트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노답인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듯이 그렇게 페이먼트 시장 역시 리얼타임으로 들어가줘야 세틀먼트도 리얼타임인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리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의 목표는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건데 야, 페이먼트가 너무 느려 빠졌네. 우리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스위프트를 한번 쓱 쳐다봅니다. 스위프트 쳐다봤는데 이것들이 말이죠. 스위프트를 쓱 쳐다봤는데 얘네 이런 표정인 겁니다. 우리 독점, 혁신 없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가만히 있어도 시장 독점이다. 우리가 바꿀 필요 있냐? 우리 거의 100년 정도를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우리 경쟁자가 없는데 우리가 혁신할 의미가 뭐가 있어? 씩 하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사는 진짜 답답해 빠진 거죠. 아니 이것들이 진짜. 그래서 리플사는 리플사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리플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회사를 리플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하면서 설립한 이후에 하나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그리고 애증의 솔루션. 왜 엑스라피드 계약은 없고 자꾸 엑스커런트 계약밖에 없냐? 엑스라피드 좀 해라. 보통 일반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욕을 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자, 엑스커런트라는 거를 개발하면서 2016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쓴 베타 서비스처럼 그렇게 쓴 금융기관도 있지만은 2016년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메이저 은행인 산탄데르나 기타 등등의 은행이 실제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먼트 시스템이죠. 근데 그냥 페이먼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 중요 문구가 빠졌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리얼타임입니다. 실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리프사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인 XRP 세틀먼트,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기에 이제 그런 노력들과 그런 목적으로 가고자 했지만 페이먼트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세틀먼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배송 물류 자체가 하루 만에 있어야 된다, 이런 수요가 생길 수가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해갖고 바로 다음날에 배송하는 거에 대한 고객들이 기대감,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주구장창 오프라인 매장 가갖고 사오고 그럴 뿐이니까 그런 수요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먼트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의 이런 리얼타임 세틀먼트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엑스커런트라는 걸 직접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러다 보니까 스위프트가 이걸 보더니 허걱을 한 겁니다. 스위프트가 허걱? 아니 이것들이 감히 우리 패권에 대해 도전을 해? 해서 탄생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스위프트 GPI입니다. 허겁지겁 갑자기 만들었죠, GPI를. GPI요? 리프사 아니었으면 탄생조차 하지 못했을 솔루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리프사가 이걸 만들고 나서 GPI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프사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약간 비꼬았어요, 공개적으로. 야, 니네 GPI 이런 거 안 만들더니만 GPI 만들고 막 하는 게 참 보기 훌륭하구나. 잘했다 이 녀석들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우쭈쭈쭈 하면서 칭찬해준 게 실제로 인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리프사 우쭈쭈쭈 해줬어요. 야, 니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 우쭈쭈쭈.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해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왔고 오늘날에 이게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간에 이런 관계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많고 있고, 설사 이런 디테일한 내용 모르더라도 뭔가 둘이 관련이 굉장히 깊은 걸로 보여지죠.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 스위프트의 그 연문 관계, 굉장히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둘은 되게 사실 뒤에서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어갖고 뭐 스위프트가 막 리프사를 사들일 것이다, 또는 스위프트와 리프사가 파트너십을 할 거다, 이게 좋게 얘기하는 쪽, 좀 많은 걸 기대하면서 좋게 얘기하는 쪽,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스위프트에 리프사가 멸망할 거다, 반대로 리프사가 스위프트를 뭐 먹을 것이다, 살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파악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파악하기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이거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있으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이해되셨으면은 리프사 스위프트 관계 관련된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둘 간의 뭔가 이해관계라던가 많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일단은 그거를 얘기해보죠.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스위프트가 GPI 만든 거, 이거 리얼타임 되면 현재는 GPI가 30분 내가 걸립니다. 느려요, 아직은. 절반이 30분을 넘는다고 하죠. 엑스커런트처럼 리얼타임으로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GPI가 리얼타임 되면 리프사 폭망이다, 리프사 망한다, 악재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 꽤 계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노입니다. 리프사가 행복해합니다. 이러면은 리프사 행복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비드 슈왈츠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할게요. 리프사 CTO죠, 현재. 자,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외국 친구가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데이비드 슈왈츠한테. 간단히 얘기하면은 스위프트가 본인들 이 느려 터진 본인들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GPI죠, 요즘에 쓰는 게, 이거를 빠르게 솔루션을 향상시키면은 너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뭐야? What? 깜짝 놀라요. 자, 데이비드 슈왈츠가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데이비드 슈왈츠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첫 구절, 우리는 페이먼트가 더 빨라지게 된 걸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문구, 여기 별 10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스트러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뭐라고요? XIP를 세틀먼트 에셋으로 만드는 거, 포지션을 시키는 거, 위치에 놓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faster payment, 더 빠른 페이먼트,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죠.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틀먼트가 빨라지고 저렴해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이먼트가 리얼타임이 돼야지만 세틀먼트 리얼타임의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리얼타임 되지 않고서는 리얼타임 세틀먼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페이먼트 시장 자체가 리얼타임으로 다 바뀌어야 이제 세틀먼트가 리얼타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The main reason, 주된 이유는, 그러면서 어떤 거에 대한 주된 이유? We built Replat and Xcurrent라고 얘기하죠. 바로 페이먼트 네트워크와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든 주된 이유는 뭐였다? Because payment were too slow. 세틀먼트가 빠르고 칩하게 하기 위해, 그걸 하기에는 너무 느렸다는 거예요, 페이먼트가. 그래서 이거를 만든 게 바로 주된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만약 스위프트가 페이먼트를
빠르게 고친다, 그러니까 더 향상을 시킨다, 그러면 that's great,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t's one less thing we have to do.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줄어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리프사의 주된 목표는 XI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이먼트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엑스커런트와 리플렛을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스위프트가 GPI를 리얼타임으로 만들어준다? 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 수요가 창출될 테니까 고마워, 땡큐! 악재가 아닌 겁니다. 리프사 입장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으로 말씀드린 스위프트와 리프사의 관계 중에 스위프트 GPI가 리얼타임 내면 리프사한테 악재냐, 리프사 망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프사는 오히려 원한다는 거죠. 스위프트가 변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스위프트가 이제서라도 해준다. 그럼 리프사 입장으로서는 리프사가 원하는 그 목표 달성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땡길 수 있게 되죠. 아무래도 스위프트 GPI 자체가 리얼타임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멤버가 11,000이 넘습니다. 그 11,000 멤버들이 쓰는 페이먼트 시스템이 리얼타임이 된다는 얘기죠. 마치 이것과도 똑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뭐 조그만 것들, 뭐 가맹점을 리프사가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만들었지만 오늘날에 한 300개 남짓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기존에 막 전 세계 글로벌하게 운영하던 뭐 아마존 할까요? 아마존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아마존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고객들도 많이 쓰고 있고 점포가 막 11,000개가 넘어요. 근데 갑자기 아마존이 야 우리 온라인 점포 만들게, 온라인 쇼핑몰로 해갖고 고객들이 원하면 인터넷에서 주문 가능하게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해주겠다. 이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만들기만을 기다렸던 리프사는 이제 지금 쇼핑몰에 비하면 물류 배송을 리얼타임으로 하고자 하는 회사인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쇼핑몰이 없어서 겨자 먹기로 막 본인들이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 해준대.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거기에 주문한 고객들이 이제 배송에 대한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본인들이 이제 그 시장을 점령해 나가면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도 ESC 키가 안 먹는데 이거 또 왜 이럴까요? 아,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많이 있는 게 리프사를 스위프트가 살 것이다. 이 얘기도 굉장히 많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리프사를 살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스위프트가 살 돈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리프사가 들고 있는 XRP가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해볼까요? 500억 개 지금 홀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개당 500원으로 계산하죠. 그냥. 아니다, 500원 계산은 좀 기분 나쁜데 1000원 계산할까요? 그냥 기분 좋게 1000원 계산, 어차피 줄여서 생각하세요. 1000원 계산할게요. 500억 개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5천억 5조 50조입니다 50조죠 스위프트 50조 어디서 날까? 50조 플러스 회사 뭐 지분 가지려면은 그 금액도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죠. 돈이 될까요? 돈이 될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50조 이거 어마어마한 거의 인수죠. 이 정도면은 50조가 넘는 금액인데 스위프트가 그 금액을 과연 갖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달라요.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사실 GPI만 리얼타임으로 만들면은 엑스커런트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리프사는 막 엑스라피드 막 이런 것들 주구장창 막 세르먼트 솔루션과 플러스 알파로 막 엑스비아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서로 목표 지향하는 바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리프사 입장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뭐 가만히 인수 당해주나요?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프트는 협회입니다. 협회. 컴퍼니가 아니에요. 만약에 뭐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런 기업이라면
이런 루머가 도는 거를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않을 테지만은 지금 협회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이 부분 또한 좀 많이 사람들에게 잘못 전파되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요거 아까 보여드린 거, 이것도 되게 캐먹은 건데 2017년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얘기가 나온 뒤에 오늘날까지도 자꾸 언급되는 건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데이비드 슈왈츠입니다. 이 디스코드라는 그 온라인 게임 음성 채팅하는 플랫폼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여기 보십시오.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dream scenario 라고 얘기하죠. 나의 꿈같은 그림 얘기합니다. 뭐냐면 스위프트가 리프사 딜을 하는 거, 거래를 하는 거랍니다. 어떤 거래일까요? 되게 흥미진진하죠? 자, 보십시오. 그들의 뱅크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스위프트 멤버들 얘기하는 거죠. 은행들이 리플렛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거래를 원한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스위프트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리플렛을 리얼타임 페이먼트 네트워크죠. 요거를 그들의 스위프트의 멤버인 은행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인의 꿈같은 시나리오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XRP 스트러지 전략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문구를 보고.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이제 약간 선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자의적인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면은 약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뭔가 하나의 소설물을 창조시키는 분들이 이거를 자주 하는데, 뭐냐면은 야 봐라, 데이비드 슈왈츠가 스위프트와 딜을 하고 싶댄다, 거래를 하는 게 본인의 꿈이란다, 이런데 스위프트와 리프사가 파트너십을 안 맺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는 X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아까 그 리프사가 왜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왜 스위프트가 GPI를 만들었는지 그 쭉 이어서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마지막 문구를 보세요. 본인들의 XRP 스트러지, 이 전략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리프사의 전략이 뭡니까?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엑스커런트를 만들었다고요? 본인들 세틀먼트가 목표인데 왜 페이먼트에 손댔죠? 리얼타임 세틀먼트를 만들기에 페이먼트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노답이래서. 근데 스위프트를 쳐다봤더니 이 독점하고 있는 이놈들이 씩 웃으면서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이미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약간 이렇게 빈둥빈둥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거죠. 엑스커런트를 만들어서 리플렛 멤버들한테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어떻게 했어요? 뒤늦게 GPI를 만들면서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PI조차도 아직 리얼타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목표,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걸 땡겨오기 위해서 지금 엑스커런트라는 걸 만들어서 페이먼트 시장을 리얼타임으로 만들고, 리얼타임이 된 페이먼트, 그것은 곧 바로 세틀먼트가 리얼타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본인들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스위프트한테 심지어 수수료를 줄지라도 빨리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파트너십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페이먼트, 세틀먼트, 그리고 리프사가 뭘 하고자 하는지, 그걸 하기에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 문구 그대로 보고선 이제 본인들의 소설을 여기다가 주입을 시키는 건데, 그 이해관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나중에 몇 달 뒤에 또 올라왔고요. 수면 위로 계속 올라와요. 죽지도 않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거든요. 꼴뚜기처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면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 문구에 속지 마시고 리프사
스위프트의 파트너십은 되게 루머입니다. 그럴 생각이 지금까지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프 CEO도 항상 그 얘기하죠. 최근에 작년 블룸버그 인터뷰 때도 그 얘기했죠. 오버테이크 한다고 스위프트를 뛰어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위프트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리프사와 관련돼서. 그들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리프사의 파트너십 관련돼서. 자,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정확한 이해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딜은 할 수 있겠죠. 딜은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위프트가 해준다고 하면은 딜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스위프트 GPI 쓰는 멤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엑스커런트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대신에 너희가 우리한테 수수료를 제공해. 우리가 약간 브로커 해줬으니까 뭐 멤버 한 명당 수수료 얼마씩 내라. 이러면 그거 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했듯이 그래? 수수료 얼마 원하는 거야? 뭐 우리한테 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좀 타당하면 우리 지불할 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리 드렸고요. 이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이것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이 스위프트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게 이 유로 엑심뱅크 쪽 이제 고위 임원이죠. 요 사람 많이 보셨죠? 이 사람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이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 얘기했죠. 스위프트를 통해서 XRP가 전송되는 거를 볼 수도 있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죠. 또 이제 어떤 분들 얘기를 가시는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이 사람 말을 미뤄볼 때 리프사 스위프트가 파트너십을 맺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자, 스위프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페이먼트 솔루션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협회죠. 이 페이먼트는 뭐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그러니까 뭐 피아트를 뭐 예를 들면 달러 또는 뭐 에나 등등 이거를 보내는 거, 그리고 뭐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들 내용이 더 붙겠죠. 기타 등등이 붙을 겁니다. 핵심은 근데 이런 거죠. 세 가지. 이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은행들이 나중에 가서 XRP를 직접 홀딩하는 은행들이 있고, 이거를 세르먼트 할 때 보내려는 은행도 있고, 이거를 세르먼트로 보내줬을 때 받으려는 은행도 있다. 이거 뭐라고 했죠? 제가 보편적 수용성이라고 했죠. 그런 그림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이 페이먼트 할 때 아무리 스위프트 거지만은 어차피 쓰는 은행과 받는 은행이 본인들이 내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솔루션만 제공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의 피아트만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XRP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XRP가 글로벌 세르먼트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 페이먼트 메시지에 A라는 은행이 B은행한테 세르먼트 위에 돈을 움직이는데, 그 돈을 움직이는 게 오늘날 피아트가 아니라 XRP가 되는 그림을 볼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좀 와전시켜서 뭐 스위프트와 리프사 막 파트너십을 얘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페이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자,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정리드리면은 주요한 그 리프사와 스위프트의 관계, 여러 가지 소식들 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정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마도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들리더라도, 그러니까 리프사 스위프트와의 어떤 소식이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소설 또 썼네. 이거 웬 소설이냐. 이 소식은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둘과 무슨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고요. 정확한 시선으로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리프사 스위프트의 관계들 총 정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 주요한 그 루머들, 시장에 떠도는 루머, 오늘날까지 재탕되고 있는 그 루머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특집으로 다룬 이 리플과 스위프트 총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Q&A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1부 순서에서 특집으로 다룬 내용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그 밖에도 요즘 최근의 소식들, 요즘 소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2부 때 Q&A 때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설명을 하느라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오신 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워라 반갑고요. 자, 2부 순서 때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1분만 휴식하고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뿅!